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1월 둘째 주 11월 13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시에 발표한 경주로는 17%입니다. 포화 17%. 지난주 마지막 경주가 5%였었나요? 예, 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주중에 비가 5%가 맞습니다. 주중에 이제 비가 오면서 좀 많이 이제 물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17%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그런 양상? 예, 그런 것들은 조금 거기서 좀 탈피를 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양일간 10개 경주씩 있고요. 부산에서 이제 오크스배가 있습니다. 오크스배가 있는데, 부산은 제가 내려간 말들은 안 하죠. 올라온 말들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관심은 저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경주가 하나 깨지면서 이제 국내산 육군이 토요일 4경주, 5경주가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나머지 경주는 이제 다 정상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난해한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경주가 있는데, 그래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13일 토요일 첫 경주는 국내산 육군 2세마 1000m로 펼쳐집니다. 1번 챔프 스타일, 3번 두손 판타스틱, 4번 나운더 대시, 9번 컴플리트 럭키. 9번 컴플리트 럭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선행대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 물론 상대가 강하긴 했습니다. PNS 수수라든가 천리총, 발이 빠른 마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470km대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서 12초 9라는 좋은 기록을 내고도 졌어요. 3착으로 왔는데,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측에 이제 빠른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좀 좋은 전개, 최적의 전개가 안 나왔을 때는 직전보다 좀 무너질 수도,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1번 챔프 스타일입니다. 챔프 스타일인데 450kg짜리 앞말인데도 정말 아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야무진 마필이거든요. 1번 게이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을 칭찬하고 싶은 거는 아주 주행 자세가 좋습니다. 이게 소속주의 이거 왜 안 써있죠? 예, 소속주의 챔프 스타일이 20번이면 럭키밸리, 이게 일요일날 럭키밸리랑 동반 스포를 하고 나서, 동반 스포를 하는데 450kg짜리 아직 2살짜리라는 걸 감안한다면 웬만하면 좀 힘들어 하거나 이제 조금 지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여준 능력을 갖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축으로서는. 근데 내측 게이트에 유리함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 반면 이제 3번 두손 판타스틱이라든가 4번 나운더 대시는 보여준 능력은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 챔프 스타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뭔가 어린 티를 내요. 어설픈 발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챔프 스타일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상당히 유연하거나 좋은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프 스타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데, 변수는 다분히 있습니다. 2번 스마트별 같은 경우도 조교를 좀 잘해 갖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8번 논스톱 알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얘네들보다, 지금 말씀드린 네마필보다는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 경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안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엿보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은 이게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게 가늠이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안 된다라기보다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을 못 나서면
조금 그렇게 어리숙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완성도가 높은 1번 챔프 스타일인데, 분산 베팅을 하고, 또 배당의 어떤 메리트, 분명히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좀 적을 것이다. 이런 몇 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000m고요. 역시 이제 2세마 별정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는 뭐 매직주드가 단독 선행 찬스네요. 단독 선행 찬스고, 원더풀. 이 경주는 조금, 1경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약간 그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뭐 잠재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마필도 없고, 아주 어리숙해요. 정말 이런 이 2살짜리 말들 보면, 기존에 뭐 3살, 4살 이렇게 뛰던 마필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뭐 그러는 마필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어린 티를 많이 내요. 뭐 부자연스럽거나 뭐 기댄다거나 뭐 힘들어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타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마필도 없어요. 매직주드도 지금 여기 원더풀 키티 있죠? 1번.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던 그런 동반 스포를 하고 한 집 마방인데, 이 원더풀 키티는 뭐 좀 어리숙해도 근성,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그런 게 보이는 마필이 없고, 6번 2000아치도 지금 1분 00초 3에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반 어부질이 아닌가요? 뭐 인기 꼴찌에서 선두권에 붙어가서 뭐 나머지 마필들, 그러니까 요런 편성이에요. 요런 편성에서 이제 운 좋게 전개가 잘 풀린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봐줘야겠죠. 다른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나올 챔프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천수삭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은 정말 힘들어해요. 지금 조교 누구죠? 비사연하고 이제 일요일날 같이 동반 스포를 할 때 보니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은 조금씩, 뭔가 단점들이 조금씩 커 보이는 그런 신마들이기 때문에 요 이경주는 그냥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 이제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2살짜리, 3살짜리 뭐 아무나 와라 이제 그런 경주입니다. 좀 유독 눈에 띄는 마필은 9번 이스트 매직인데, 이게 등치값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화려해요. 상당히 뭐 주행 자세라든가 뭐 씩씩거리고 뛸라 그러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풀빵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이 모래를 맞아서 아닌가. 그러니까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뭐 어떤 신경질적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기력해요. 덩치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조교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뭔가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자, 2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29조 베이준조 의사가 관리하는 마필인데 상당히 요거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한 470, 80kg대의 마필인데, 이 지롤나무, 이 혈통의 지롤나무인데 요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월등한 눈에 띄는 그런 체형은 아니지만 전부 다 근성이 좋아요. 그렇다고 체형이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거의 뭐 상위 클래스, 중상위 클래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성들이 다 좋더라고요. 원더풀 루비라는 마필이 지금 4군 마필이죠. 4군 마필인데 괴를 능가하는 그런 탄력을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게르타입니다. 이혁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여기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런 게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말씀을 당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답보가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골고루 발을 쓰는 마필, 힘을 분산해서 쓰는 마필하고 한 발만 주구장창 쓰는 마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7번 엘리트 줍니다. 이 조교를 좀 지금 숫보가 없죠? 숫보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은 아주 경쾌하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숫보를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하는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지. 자, 8번 금국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얘는 또 어떤 단점이냐면 좀 뻣뻣해요. 뻣뻣하기 때문에 리듬이 조금 약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원더 K 같은 거나, 그 이전에 이제 그 세화꽃이라는 최범현 기수가 이제,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세화꽃이나 원더꽃 다 이런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은 초반에 무리를 하면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화꽃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최범민 기수가 계속 앞에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붙들죠. 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힘을 안배를 해요. 힘을 안배해서 그 힘을 한 번에 몰아쓰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금국화도 이제 그런 식의 경주를 이제 누구죠? 장치열 기수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개가 좀 나와준다면 이런 그 어리숙한 경주에서는 기승술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저는 공략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또 축을 저는 이번 럭키 크라운으로 좀 선정을 하고는 싶지만 얘가 지금 그 1200m하고 지난번 1000m에서 보여준 능력을 여기다 대비를 했을 때 막상 막하요. 그러니까 근소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고 좀 순발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좋아서 축으로는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위험 부담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현장에서 정말 말이 정말 좋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푸른 요정 12번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이렇게 경주 뭐 이렇게 많이 아직은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경주마다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지루해 하시니까 주무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공내산 육군. 예. 역시 다음 경주까지 이게 분할이 돼 가서 다음 경주까지 그 육군이죠. 5군. 예. 그 5경주까지 육군이 뛰고요. 자, 메인 오브 킹입니다. 1번 메인 오브 킹이 있고 마일이데요. 1번 마일이더. 이건 뭐 공백기가 있어서 더 좀 무너질 거예요.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데스크탑이 있고 썬더소니아, 그 다음에 12번 리올 콩쿠르. 이 경주도 여러분들 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9번 썬더소니아나 이 리올 콩쿠르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뛰었는데 지금 썬더소니아는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죠? 아닌가요? 예, 공백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콩고드는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뛰었는데, 썬더소니아가 좀 앞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얼만큼? 그 거리가 조금,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뭐 한 서너 마리? 3, 4마신 뒤에 정도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썬더소니아, 9번 썬더소니아가 집니다. 지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마필은 어떤 체형에서 오는 지구력 문제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리얼 콩코드가 아주 성질은 칼칼합니다. 칼칼하고 고개가 높고 조금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뭐 그냥 좀 자기 멋대로 좀 지시에 순응하지를 않아요. 완벽하게 순응하지 않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다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말이 그냥 실전에 들어가서 그 기승자의 지시에 따라야죠. 그래서 힘을 안 배. 너 여기선 좀 천천히 가자. 힘 좀 안 쓰지 말고 가자. 이렇게 좀 명령을 하면 들어 먹어야죠. 들어야죠. 이제 들어야 그게 라스트에서 어떤 힘을 끌어내는데 유효한 건데 얘는 막 고개 높이 들고 리듬도 안 하는데 중간에 힘 쓰고 그러면 라스트에서 무슨 힘을 쓰는 그 다음 경주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마필들은 마음 놓고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수가 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정말 최대한 힘을 안배해서 한 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고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7번 데스크탑입니다. 마필도 마찬가지죠. 얘도 성질이에요. 성질이 정말 칼칼합니다. 성격이 칼칼해가지고 나올 때 그냥 조교할 때 나오면 보면 조교자가 꽉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좀 차분하게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성격이 그런 걸 그게 그렇게 금방 고쳐지나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잘 안 고쳐져요. 이 3번 메인 오브 킹입니다. 메인 오브 킹인데 요게 딱 지금 눈에 띄는 그런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에선 데스크탑이 선행, 뭐 퀸라이언 뭐 이런 마필들이 조금 앞에 갈 텐데 빠르지가 않고 좀 나체도 무너질 확률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1200m 뛸 때 보면 그만큼만 뛰면 돼요. 그만큼만 뛰면 이 경주에서는 복병 역할 충분히 할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김하윤 기수의 52kg이기 때문에 조금 소액으로 여러분들 고액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뭐 짭짤할 겁니다. 김하연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다가 보여준 전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는 가운데 긴가민가 하겠죠. 뭐 여러분들 좀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7번 데스크탑하고 리얼 콩코드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얘도 이 답보를 좀 잘 안 해요. 발바꿈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마필인데 김하인 기수의 52kg 내측에서 최선의 전개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나마 나은 배당을 노린다면 요 메인 오브 킹이 아닐까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권. 좀 건조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입이 자꾸 마르고 손이 좀 그러네요. 자, 이 경주는 일단 비엔토가 앞에 가나요? 강한 여전사, 가보사랑해가 있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럭키밸리, 비엔토 이런 마필인데, 자, 비엔토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간다. 부민호 기수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최범현 기수도 일단 1번 게이트의 2점이라면 지금 1번, 3번 계속해서 게이트가 좋아요. 얘는 선행 가려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키밸리도 있고 또 외곽으로 엄청난 걸 강한 여전사 13번 누비 강자 요 경주는 조금 내심 욕심이 좀 생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1번 비엔토는 1300m 지금 두 번을 뛰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버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체구가 작은데 또 막 고개 들고 막 전부 다 아까 그 챔프 스타일이요? 챔프 스타일하고는 틀려요. 얘는 440kg, 걔는 450kg, 10kg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등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얘가 고개를 딱 들고 뛰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을 이런 식의 전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라 그런다면 무조건 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3번 그레이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문세영 기수가 나오면서 좀 딴 얘기 좀 할까요? 나오면 게이트를 나오면서 이제 나올 때 보면 등자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왼쪽 등자를 손으로 끼죠. 근데
그게 발로 이렇게 찾으면 찾아지는데 그게 손으로 꼭 끼워야 돼. 빨리 끼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발로 찾으면 찾아지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게이트를 나올 때 여러분들 문 옆에 보면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있는데 쿠션에 이렇게 무릎이나 발이나 가서 이렇게 부딪히면, 나올 때 부딪혀요. 좁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똑바로 쫙 나가주면 괜찮은데, 말이 나갈 때 점프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약간 흐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착지 불량이나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나가는 말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가 좀 넉넉히 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많이 넉넉히 있었어요. 뭐 선행을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에서 있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뭐 뒤따라가면 어때? 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좀 넉넉히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나올 때 이 무릎이 그게 쇠거든요. 쇠기둥인데 막 부딪혀요. 거기 막 무릎 부딪히면 나오면서 막 아파가지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그 말이 얼마나 500kg짜리가 탕 하고 튕겨 나가 보십시오. 근데 사람 50kg짜리가 땅 부딪히면은 그냥 막 우리 급소 맞은 것처럼 그래요. 아니면 발이 이렇게 이게 양쪽에 발이라면 어떤 기수는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기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을 앞꿈치가. 그러면 이게 나오다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또 발이 비틀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 말이 중심을 잃으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등자가 빠지거나 아니면 말이 깡총 뛰면은 기수들이 꽉 나올 때 무릎으로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등자가 이렇게 뭐랄까요?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쑥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등자가 빠지거나 이제 중심을 잃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넉넉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경주에서 이제 이 에이스 댄싱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실전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7번 강한 여전습니다. 근데 이마필 지하주 기수가 어떻게 탈 것 같아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마필 능력은 없어요. 체장이 무척 길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목, 금, 토, 일, 월, 수, 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내리 지하주 기수가 뛰어다녔어요. 뭐 뛰어다녔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하면은 뭐 그래 잘 먹었나 보다 이러는데 7번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 먹었나? 잘 먹었으니까 저렇게 훈련했겠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체중이 어땠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조교를 하고도 여기서 요즘 같으면 좀 불겠죠. 뭐 한 5kg, 10kg 딱 불었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모험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만약에 여기서 강한 여선사가 462kg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460kg가 최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한 2, 3kg만 불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많이 10kg, 20kg 이렇게 만약에 빠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한 여전사의 체중이 그나마 한 3kg, 하여튼간 정상적이나 불었으면 더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국내산 5군 1200m. 네. 플라잉 빅터, 휴양마, 드림펠라, 휴양마. 이 3번 드림펠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이요, 라운 샹젤리, 요거 인기를 많이 끌면은, 저도 이마필이, 좀, 강하게 봤어요. 저도 좀 세게 봤는데,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는 분, 제가 조교 스케치에 그렇게 좀 썼습니다. 강한 줄 알고,
근데 다시 얘가 지금 1300, 1300, 뭐 1000m 이렇게 뛴 걸 보니까 다시 보니까 불안한 말이더라고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지난번에 여지없이 무너진 거 박태종 지수가 앞에 나와서 무너졌죠. 선입 외곽인가요? 예, 앞에 외곽으로 나와서 무너졌는데 이제 그 이유를 만약에 정확하게 뭐 마방에서 뭐 말이 아팠다, 넘어졌다, 뭐 밥을 안 먹었다, 뭐 어떤 이유를 알면은 좋겠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는 이마필이 어떤 다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약간은 뭔가 이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엎어 씌워진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무너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당시보다 조금 좋아진 게 없어요. 조교도 지금 맘 놓고 못했고 그래서 인기를 끈다면 조금 여러분들 한 번쯤 더 좀 주의 있게 관찰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3번 드림펠라입니다. 이 공백기인데 이 플라잉 빅터의 공백기와 1번이죠. 3번 드림펠라의 공백기, 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플라잉 빅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숙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드림필라 같은 경우는 뭐 피버단이라든가 파트너를 바꾸면서 여러 번 숙보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5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랄까 좀 강한 훈련, 공백기를 갖고 어디가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말에게 충분한 컨디션을 끌어올릴 때까지 어떤 주기, 출전 주기라든가 이런 걸 맞죠. 그 다음에 조교를 이번 주 출전 등록을 해놓고도 아니다 싶으면은 출전을 포기하고 또 조교를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입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베스트의 컨디션을 갖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70%, 60%로 떨어졌던 그런 컨디션을 90%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출전시키는 그런 마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김동수 기수인데 괜찮습니다.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뭐 선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선행만은 아닌 것 같고, 이 경주에서 선행 갈 수 있나요? 또 원령이도 있고 빠르네요. 이경주 자체가 상당히 거의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령이 가장 빠른데, 일단 드림펠라고요. 자, 이 지산군입니다. 6번이죠. 56km, 56km에서 55.5인데 지난번에 선행 갔어요. 그 이전에 중후미에서 이제 취입. 근데 그 취입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물론 좋습니다. 그게 뭐 취입이지 뭐 다른 말이 약하니까 취입이 통한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뭐 2번 게이트에 선행을 나섰는데 마체가 상당히 얇아요. 그다음에 너무 제가 그 당시에 3종 타퍼즈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3종 타퍼즈죠. 3종 타퍼즈 뛰는 거 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얘의 어떤 기록을 볼 게 아니라 그 상대의 뛴 걸 보면 얘가 그만큼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상대는 조금 강하니까 인기권에 있어도 조금 너무 과신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7번 금어플로러스, 이 마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실전에 가서는 뭐 이거 뭐 풀빵이에요 완전히. 뭐 이번에 뭐 조교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좋습니다. 10마나 조금 아까 나왔던 나게르타 이런 마필들이랑 같이 동반습을 많이 하는데, 뭐 굳이 뭐 흠을 잡자면 약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느린 거 그건데, 그거는 그렇게 큰 흠으로 안 와요. 어떤 말은 보면은 뭐 크게 흠으로 오는 마필 있잖아. 뭐 에이스 겐트라든가 이런 마필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외곽에 이제 8번 원령이와 이제 9번 원지가 있는데, 또 김태희 기수 좀 막 앞에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앞에만 가려고 그래요?
차선책도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견습 기수니까 이제 뭐 30번 탔어요? 30번 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견습 기수니까, 야, 네가 늦었으면 그냥 좀 이렇게 따라가 봐라. 굳이 무리하지 마. 지금 계속 가서 서요. 뭐, 러시? 이런 마필들 1700 가서 선행 가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몇 번 30번밖에 안 탔지만, 거의 다 그 김태희 기수가 말 탔다 그러면은 화면에 앞에 비쳐요. 그 경주의 김태희 기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김태희 기수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기사 작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가 뭐,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원령이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마필이 이제 선행마인데다가 뭐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경주에서 선행이면 뭐 51km에 김태희 기수는 좀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원지도 많이 좋아졌는데 얘도 선행가야 뛰더라고. 근데 그 전에 그 다음번에 이제 조한별 기수가 따라갔는데 따라가 봐야죠. 이게 지금 말이 480km짜리인데 굳이 이게 선행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3번 드림펠라를 축으로 선정은 하되 조금 뒤가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한 경주이기 때문에 컨디션 체크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700이 아니고 1400m입니다. 국내산 5군. 2번 조이 오브 킹? 예, 요 컨디션 많이 좋아졌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월요일날 비엔토, 아까 그 선행마 비엔토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걔를 좀 나스에서 이제 저희가 조교를 보면 4코너에서부터 뛰어오지 않습니까? 결승선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코너, 2코너를 돌아갈 때 건너편까지 어디까지 길게 가나 이렇게 보는 하고 그런 걸 관찰하는데 얘가 뭐 이제 등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엔토가 뭐 아까 제가 440kg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막 뛰어오는데 중간까지는 잘 뛰어와요. 이게 저기 누구죠? 조이부킹이 바깥에 있었는데. 근데 중간쯤 지나면서 이렇게 막 벌어져요, 격차가. 그 다음에 이제 1코너, 2코너 돌아갈 때는 뭐 거의 뭐 9보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좋아졌다 그러냐? 얘가 기존에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뛰어요, 얘가. 그러니까 기본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500kg짜리인데 전혀 안 커 보여요. 그 정도로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축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얘가 그전엔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활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활기가 많이 좋아졌다. 자, 3번 녹파이터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이 마방도 잘 그 동반 습보를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신화, 지난주 일요일날 글로벌 신화하고 이제 동반 습보인데 얘는 이제 약간 채공이 있는 단점이 있는데 1400m 이런 편성이면 좀 무시할 수 없고요. 바디스타, 이거 참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바디스타,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번 우승하고 삼창만 3번. 근데 얘 흠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꼬와 그 말이 여기가 기꼬라면 고개가 요만큼 높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등이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뛰는데 이 기꼬하고 얘하고 이게 평행선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고개를 항상 좀 이렇게 내리고 아주 이렇게 내리고 뛰는 말이 있어요. 아까 그 컴플리트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김경규 씨 타는 거. 걔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편인데 얘는 딱 이렇게 일직선. 그러니까 이 리듬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체구가 있다 보니까 뛸 때는 거기다 성격도 있기 때문에 뛸 때는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현혹이 되는 건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런 데미지가 거리가 길면 길수록 나오는 거죠. 짧은 거리에서 조금 나을 텐데.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뭐 추천드리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아마 이제 축으로 이제 선정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오쿠스에 간 큐피드 포인트하고 지난주 일요일이요? 예, 토요일 날 스포를 한번 하고 갔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마무리로 이제 그 러피언 파크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역시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원시원한 주포입니다. 거기다가 이 장추열 기수,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저는 뭐 오히려 장추열 기수가 좀 제일 겁나요. 이 어떤 그 경주마다 이 장추열 기수가 있으면 조금 항상 이렇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11번 청산가세입니다. 이 김하영 기수, 이게 참, 예, 처음에는 아마 그 누구죠? 정평수 기수가 조교를 했을 겁니다. 그쵸? 예, 처음에는 지난주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일, 월, 수, 목은 이 김하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얘도 이제 이 성질이 칼칼하죠. 그 제가 처음에 입상했을 때 그 스파 플래터넌가 입상했을 때 워낙 거기 지금 광양으뜸인가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 세가지고 이 마필을 설마 네가 이 두 마리를 이기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못 드리고, 당시에 정말 말이 뭐라 그랬죠? 예, GC에 순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차분해졌다라는 건 결국 GC에 순응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이 두 번 뛴 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자꾸 이제 이 발바꿈을 좀 안 하는 그런 마필인데,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은 잘 알아요. 앞에 안 나와요. 이 마필만 유일하게 앞에 안 나와요.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 모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민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청산가세 9번, 11번 두 마필 중에서 누구를 축으로 가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체중만 조금 뭐 한 5kg 그 이상 빠지면 더 좋고, 예, 그렇게 되면 한번 이제 포텐셜 에너지냐, 그렇지 않다면 청산가세냐, 뭐 이렇게 지금 좀 추천드릴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자, 12번 유니콘 브라보입니다. 57kg. 많이 늘었네요. 부담 중량이 52.5에서 뭐 4.5kg 늘은가요? 예, 4.5kg 늘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좀 딴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출전했던 그 바지스타랑 얘랑 뭐 털 색깔만 달라요. 모색만 다릅니다. 밤색이고 얘가 아마 흑갈색일 겁니다. 흑갈색인데, 바지스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귓고에서부터 목이 이렇게 평행이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 보여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근데 걔는 못 뛰고 얘는 잘 뛰어. 걔도 한 성격 해요. 얘도 성격 있고요. 뭐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지금 카일름 제양하고 이제 동반 스파할 때 보면, 뭐 카일름 제양도 상당히 성격이 칼칼해서 뛰려고 하지만 얘도 그에 못지 않아요. 예, 한번 그 월요일 날 동반 스포를 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얘는 왜 뛰고 걔는 왜 못 뛰나? 뭐 어떤 그 속으로, 예, 뭐 폐활량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디스타가 유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얘가 유연성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일이야. 하여튼간 뭐 지난번 2번 뛴 걸 보면 능력은 갖고 있어요. 보여준 능력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디 가서 딱 한 번 걸릴 거예요. 그게 어디서 걸릴지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것 뿐인데, 뭐 거리가 늘어서 그런다든가, 얘의 한계, 만약에 그런 게 한계점을 드러낸다면, 그런 것들은 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번 야무진 독도, 3번 돌격 앞으로 외곽으로 가면 9번 피버다니 이런 마필들 조교 잠돼 있고 이 지금 JS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500km짜리 뭐 말씀드렸죠? 걔랑 똑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능력이 안 나오는지 좀 알다가도 모르겠고 일단 뭐 다른 말이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야무진 독도인데 지금 1400을 띄웠죠. 이거는 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주행심사 지금 2번을 이제 그 능력 미달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검사에서 합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 거죠. 아유, 저건 순발력이 지금 꽝난 마필이구나. 근데 뒷심은 상당히 좋아요. 12초 8, 지난번 1400에서 10초. 근데, 뭐예요? 나오자마자 일단 가속이 안 되는데, 그 가속이 안 되는 게 얘가 걸음이 느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오자마자 모래가 후다닥 튀니까, 아이고, 나 여기 가면은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뒤로 가는 건지. 그다음에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빼니까 또 날라오죠. 워낙 등치가 크니까 이제 리듬을 앞뒤로 하질 않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약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힘으로 뛰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배팅하기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한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진 모습, 그 다음에 또 조교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낸다면 좀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이경주는 다시 한번 이 돌격 앞으로는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추천 안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지금 2주 만에 계속 나오다가 한번 제가 딱 추천드려서 이제 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김하영 기수 누구죠? 김하영 기수가 입상을 했네요. 뭐 51kg의 부담 중이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엔 김효정 기수입니다. 마칼로 파워가 아시죠? 예, 좀 있으면 나오는 마칼로 파워가 또 2주 만인가 나오는데 그런 식의 전개면 괜찮습니다. 이경주 자체가 뭐 빨라요? 뭐가 빨라요? 뭐 유니콘 브라보 안 빨라요. 지금 그 대군 피닉스라든가 JS 군주 이런 마필들이 조금 그 순발력이 있는데 13초 후반대요. 거의 14초대이기 때문에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예, 이경주는 이제 피버다니도 이제 컨디션 좋아졌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피버다니 같은 경우는 뭐 끼얹겨 놓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안전장치는 해두고 가는 예, 그런 배팅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군이고요. 마이티 붐이 있고, 장상골드, 프리맥스, 빅투더빅, 뭐 글로벌 시나, 여기 경주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멀록이수 기승했던 뭐죠? 이게 장산, 미사일이요. 그 덩치 주폭이 엄청 크다 그래. 그런 마필들 뭐 장거리 가서 힘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는 이제 멀록이수가 더 힘안배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 탈 겁니다. 인기권인데 라스트 오니까 어때요? 채공이 있으니까 채공이 있는 데다 힘이 떨어지니까 흔들리죠. 이렇게. 네. 이게 힘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 직진이 돼요. 근데 힘은 그동안 이제 뛰어온 거리는 있고 아무리 말이 500km가 넘어가도 자기가 힘 들여서 뛰었는데 그게 뭐 처음에 초반에 뛰었을 때하고 마지막 그 힘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안 같죠? 그럼 얘가 워낙 큰 그 주폭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고 힘은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라스트 직진이 안 되는 거죠. 이 장산골드도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제가 문학선 같은 경우도 1400에선 취입이 될 수 있겠지만 1700에선 취입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체구가 뭐 한 적당하다면 그렇지만 이런 애들은 주폭이 등치가 크고 주폭이 크고 힘을 많이 쓰는 애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 장산골드 4번 장산골드 같은 경우는 답보를 안 하고 고개가 높은 단점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1200 오는 게 정상이에요. 1200, 1300, 1400 조금 느린 경주. 장거리보다는 이런 좀 단거리가 어울리죠. 등치가 커도.
아무튼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 프리맥스 얘도 지금 조교를 보면은 거의 습보를 안 하죠. 왜냐하면 걸음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세게 조교를 하면 그게 뭐랄까요, 좀 데미지가 쌓이는 겁니다. 자꾸 그게 나오기 때문에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조교를 살살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힘을 아꼈다가 이제 실전에 가서 쓰게 하는. 그냥 자꾸 이제 제 머릿속에는 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단점이 너무 크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런데 한 번쯤은 그래도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조교가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 빅투더빅 지금 계속해서 선행을 가려고 한다거나 선행을 못 갔을 때. 근데 지난번에 이제 좀 참으니까 또 나왔으니까, 말의 어떤 능력은 꼭 선행만 가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시켜주면 이 빅투빅 같은 경우 지난번에 또 꾸역꾸역 뛰어 올라가죠. 13초면은 얘가 갖고 있는 그 선행 갔을 때 그런 탄력이랑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을 쓰고 가는지. 그 다음에 9번 글로벌 신화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로파이터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인데 역시 이제 체구가 이렇기 때문에 더 좋아 보여요. 500kg짜리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그런 애들이랑 이렇게 동반 습보를 할 때 보면 한 470kg, 80kg 나가는 애는 탄력이 좋아 보여요. 근데 500kg 넘어간 애들 보면은 뭔가 느려 보여. 같이 뛰겠는데도 똑같이 같이 가는데도 그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마이티붐인데 지난번에 멀루브 기수가 이제 세기도 했다 그랬죠. 그 경주가 이제 위시미가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보면은 축폭이 작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너무 좀 과신하지 마세요. 얘한테는 지금 요 경주가 조금 세게 만난 듯한 뭐 지난번 경주도 약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졌던 그때는 뭐 위시미 돼지 여인 지난번 머리 쳤죠. 2마리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프리맥스, 장상골드, 빅투더빅, 글로벌 신화, 뭐 이런 컴플리트 캡틴 이런 거 무시 못하는데 지금 공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림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제가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낫다. 프리맥스, 빅투더빅, 글로벌 신화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인 어떤 실전에서 보여준 능력, 조교 내용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700m 라스트 보스가 있고요. K 언더풀입니다. 490km 나가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장상 골드인데 그냥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뭐 틀려요. 장상 골드랑 얘랑 K 언더풀이랑은 좀 이렇게 주행 자세는 틀린데 뭐를 말씀을 드리는 느린 걸 말씀드리는 거. 장상 골드는 자세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다 고개도 높고.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주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느려요. 느리면서도 라스트에서 그런 걸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폐활량 좋고 그런 것들이 뭐 얘가 좀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산 미사일이요. 장산 미사일이나 장산 골드나 얘네들은 다 떠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5번 초인 강자도 조금 조교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키는 그 전인가요? 선행 가서 무너지는 거 보고 좀 너무 실망스럽고, 이 11번 동쪽 글로리입니다. 이게 지금 3승을 하고 준우승 2번 하고 18번 뛰었죠. 18번 뛰었는데, 이게 참 또 헷갈리게 하는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이제 이 화이트 코멧하고 동반 스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의지를 높였다 그러면 좀 그렇고,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왜 너 안 뛰어?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뭐, 네가 지금 뭐,
모자란 게 뭐야? 왜 안 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교를 조금 이번에 좀 달리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막 두들겨 패고도 가더라고요. 안 따라가는지. 막 두들겨 패고 막 1200인가요? 뭐 바닥에서 막 장추열 교수가 두들겨 패고도 하는데 이게 왜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유를 모르겠고. 뒷심은 있잖아요. 12초 9, 13초 4, 12초 9. 지난번 1700에서 13초 6. 월등하진 않지만 계속 지금 1400에서 12초 9 잘 뛸 때는 13초 4 뭐 이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경주 배당만은 6번 제주의 요정입니다. 제주의 요정. 제주의 요정인데 이게 조교 내용은 좋은데 이거 뭐 잘 못 먹었는지 조금 이렇게 파워라 그럴까 걸음에 실리는 힘이 있어야죠. 길게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조교 내용은 좋아요. 그럼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느릿느릿 하다가 이번에 좀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하는데 뭐 이기의 기수야 뭐 워낙 좀 뭐 이렇게 뒤에 있는 것도 잘하고 예. 잘 앞에 안 가려고 하는 키만배는 잘하는 기수예요. 그 제가 칭찬했던 뭐 윤태혁 기수나 이기의 기수나 이런 기수를 보면은 전개는 잘해요. 조금 등자를 좀 짧게 밟고 라스트에서 좀 힘있게 팍팍 이렇게 밀어주면은 될 텐데 예. 4코너까지는 이 기수를 잘 오거든요. 힘한배 적절하게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좀 말만 좀 보태주면 될 텐데, 예. 아무튼 뭐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돌교가 프로랑 동반 습볼했네요.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초인 강좌는 조교사가 예, 아주 심혈 기울이는데 말도 살아났고요. 예.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취입이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워낙 빠른 경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 글로리, 그 다음에 누구죠? 제주요정, 초인 강좌, 뭐 이렇게 세 마필 중에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3일 토요일 예상 모두 했습니다. 예, 좀, 기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비도 왔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온이 이게 영하로 뚝 떨어지면 1도나 뭐 0도 이때까지만 떨어지면 주로의 어떤 그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어린 마필들에게 그런 것들은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금방 캐치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1, 2경주, 오전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뭐 어려운 배팅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